박성재 전 장관이 불법 계엄 가담 관련 특검 칼날이 목 앞에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후의 보루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계엄 내막을 찾아내는데 이바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 본부와 교정본부에는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를 받은 뒤에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간부회의를 위해 법무부로 이동하던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비롯해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을 조사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다시 조사해온 내란 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엄 가담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데 법원에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저는 당연한 수준이고 사필 규정이다.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는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 그리고 군 주요 지휘관들 모두 다 구속 수사되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내란이라는 게 아주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증과 진술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는 시도가 있다라면 이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에 대한 두 가지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고 봅니다. 주요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또 6인 회동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4인 회동 그 안가 회동 말씀하십니까? 안가 회동 전에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6명을 따로 모았잖아요. 그 따로 불렀을 때 6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 6명들이 대부분 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팀은 그 6인 회동에 참석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성재는 그 이후에 이제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팀이 그동안에 박성재 구속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전 조사들을 했을 거다. 그러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영장연단 판사가 바라봤을 때 이걸 다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박성재라는 사람은 그냥 계엄의 하나의 멤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빠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했을 때 법률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윤석열이 미리 부른 당사자이기도 하고 계엄에 대한 인식조차도 삐뚤어져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엄 해제된 지 나흘 뒤에 그때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법무부 과장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을 지켜보다가 아니 계엄이 무슨 내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과장이 바라볼 때 무슨 얘기입니까? 친일 쿠데타는 이미 법률적으로 내란이라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성재가 입을 꾹 다물고 분위기가 그냥 싸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탄핵소추 받고 난 다음에 복귀한 게 한 4월이었는데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과장한테 보고받다가 뭐라고 화를 내면서 앞으로 들어오지 마! 질타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었죠. 굉장히 좀스러운 인간이기도 하면서 윤석열하고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짓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법률 참모를 지냈던 사람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식 수준과 그걸 또 고집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그냥 계엄의 한 멤버였다고 보는 게 맞다. 방어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보인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방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그 중요임무 종사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입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또 구체적 지시도 안 받았다는 사람이 그 계엄 밤에 전화를 다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계엄이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니까 뭐 구치소 수용자 시설도 다 확인하고 다 비워도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바깥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출국 금지팀 대기시켜. 네. 이걸 뭐하러 합니까? 그 비상계엄 당일날 그 윤석열 씨가 그 몇 국무위원들 불렀는데 제일 먼저 잘 아시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박성재 장관을 불렀거든요. 두 번째 전화 받은 사람이 오기는 또 제일 먼저 왔어요. 제일 먼저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가는 길에 말씀하신 대로 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교정본부장부터 시작해서 검찰 네. 과장에게 전화해서 말씀하신 그 구치소의 수용 그 인력 가능한지 또 합수부에 검찰 인력 파견 가능한지 네. 뭐 준비하라고 이런 등등의 일련의 조치를 했죠. 이렇게 둘이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관계는 그 1994년도에 윤석열이 대구 고검에 근무할 때 네. 박성재 장관과 함께 근무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윤석열 장관이 그 국정원들이 대선 개입했다고 댓글 조작했던 사건을 수사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등장해서 눈에 가시점이 여기서 좌천당했을 때 네. 박성재 전 장관이 친히 위로와 격려를 보냈던 그런 각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2024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월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보훈 인사이자 이 정도 되면 아주 절친한 사이가 아닌가 싶어서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애초 기획할 때부터 조력했고 법률적인 조언들을 했던 어쩌면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내란의 공범이지 않을까. 특검은 거기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열이랑은 이런 뭐랄까요, 좀 망상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하는 뭐 일종의 뭐 과거식으로 말하면 미칭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은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징벌해야 된다. 네.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박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장관 자리에 안 앉혔겠죠. 네, 윤석열 자기가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앉혔을 것 같은데. 근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늦었어요. 너무너무. 도대체 아직도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핵심 인물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던 날 오후 8시에 먼저 소집해서 그 이야기를 전했던 5명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검찰과장한테 네. 계엄 사령부의 합수본이 생길 거니까 거기에 검사를 파견할 거다.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켜라. 네. 그다음에 교정본부장에게 이 포고령 어긴 사람들이 구속 수감돼야 되니까 그 수용 공간, 교정 시설을 확인해라. 이런 것들을 다 순차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네.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김무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또 그런가요?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 예. 이렇게 뒤늦게 특검이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좀 증거들을 확보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중요 임무를 부여받아서 네. 실행에 옮겼다는 부분들을 특검이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이 검토하라고 그랬고 네. 출국금지팀 대기시켰고 그다음에 교정본부장에겐 수용공간 확보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불법계엄에 아주 순응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뭐 이렇게 임무를 수행했다. 보면 이거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네. 거의 동등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강력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물론 이제 여러 증거들이나 정황들을 뭐 특검이 잘 파악을 했겠습니다만